예, 오늘에야 비로소 처음 인사하게 된 푸른펜 다이어리 운영자 미스터 케첩입니다. 오늘 영상은 매우 깁니다. 시엠립을 처음 방문했을 이야기거든요. 저는 원래 아이패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취미삼아 운영해 왔는데요. 우연찮은 기회에 시엠립을 두어 번 방문하게 되면서 당시 사진을 하도 많이 촬영해서 이걸 한번 브이로그로 올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초보 유튜버에 조악한 수준의 영상을 고려할 때 꽤 많은 분이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CM립을 방문했을 때 촬영해둔 영상을 다 소실해서 그것은 못 올렸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파일이 하나 남은 게 있는데 아이패드에서 자동으로 AI가 녹화한 분량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뭐 한 7GB 정도 나와서 그걸 가지고 한번 제 기록도 남겨둘 겸, 저의 인생의 기록이니까요. 그것도 남겨둘 겸 이걸로 한번 그냥 긴 영상을 제작해보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건 뭐 제가 당시에 뭐 유튜브를 염두에 두고 촬영했던 사진도 아닌데 아마도 제가 이미 기존에 제작한 5, 6분짜리 영상들과 합쳐서 함께 보시면 시엠립 여행 시 좋은 뭐 길잡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물론 제가 가장 좋은 영상을 취합한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가 알아서 가장 좋은 영상을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열악합니다만 제가 나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이 시엠립에 대해서 제가 느끼고 체험한 바를 공유해 볼까 하는 생각에서 시험삼아 그리고 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장장 1시간 가까이 되지 않나요? 지금 편집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 내용을 시간 나시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엠립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것 중 하나로 꼽히는데 그 이유를 대략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종의 다큐 형식으로 이 영상을 그냥 제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뭐 이걸 나눠서 올리느니 한꺼번에 올리자 하는 생각으로 이 긴 영상을 업로드하게 됐습니다. 즐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흔히 미니밴을 타고 여행을 다니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현지인들은 무조건 미니버스를 선호하는데 그 나름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격도 2, 3달러 정도는 싸거니와 대형버스와는 달리 중간에 정차하는 시간도 짧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엠립 정도의 거리는 근 1시간 정도 더 빠르게 도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긴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시엠립까지 별로 거리가 긴 것도 아닌데 7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미니밴의 경우는 중간에 내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침에 출발할 때 타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집을 돌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차 시간은 짧아서, 그리고 미니밴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원래 1차선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추월하기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6시간 정도 달려서 시엠립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영상에는 없지만 나무도 사이즈가 좋고 제법 괜찮은 시골길이 이어져서 대충 이건 뭐 간판만 영어로 되어 있으면 대충 미국의 뭐 중부쯤 될려나요? 가난한 촌마을을 달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었고요. 아무튼 그렇게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애칭으로 부르는 미스 케첩은 원래 CMB 토박이입니다. 다른 영상을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펍 스트릿에서 대충 오토바이를 타고 천천히 달리면 한 3,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죠. 고향이 지금은 문화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고향길에 나서기에 제가 한 번도 시엠립을 안 가봐서 따라가 봤던 겁니다. 제가 투숙한 호텔은 뭐 부티크 호텔이라고 여기서 얘기합니다만 시엠립에서 좀 비싼 축에 속합니다. 당시엔 이것도 코비드 덕분에 싸다고 생각했는데 3, 40달러 정도 한 곳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게 그냥 일반 룸도 아니고 스위트 룸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설은 매우 좋았고요. 마지막 이틀간은 더 큰 풀빌라에서 머물기도 했는데
풀이라기보단 목욕탕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역시 시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호텔은 크메르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 제가 묵던 방 바로 옆방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도 잘 되고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다음해 8월 시엠립을 다녀오면서 제가 만든 영상에서 보셨듯이 원래 캄보디아가 가성비 호텔 왕국이라는 걸 몸소 깨닫게 되었고, 사실상 시엠립 여행은 저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캄보디아 생활 유튜브를 올리게 만든 계기였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2차 방문 시 촬영한 영상에도 담았던 쇼핑몰인데요. 지금은 스타벅스까지 들어왔지만 당시에는 막 건축을 마친 상태여서 정말 휑했습니다. 완공하자마자 코비드가 몰려들어서 제대로 오픈도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쇼핑몰을 좀 둘러보고 당시에도 눈길을 끌어서 이곳을 방문했던 겁니다. 근데 당시 식사를 하면서 주머니에 리엘이 한 대충 몇십 장이 있어서 별로 되지도 않는 돈이죠. 이걸 미스 케첩에게 관리시키려고 내줬는데 정말이냐고 저한테 한 2번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묻지 그랬더니 좀 있더니 돈을 손가락으로 쫙 펼치면서 보여주는데 $50 지폐가 3장 끼어 있었습니다. 시골 처녀라서 착합니다. 고생도 많이 했는데 억적 같으면서도 매우 밝은 성격이라서 놀랐습니다. 지금 시엠립은 천지가 뒤바뀐 도로 재건설을 통해서 가히 국제급 도시로 변신했거든요. 근데 당시는 전체 도시를 이렇게 파헤쳐 놓아서, 그러니까 이게 1년 반인 전쯤이죠. 툭툭을 다니는 게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시내가 온통 먼지 투성이었고 사실 그 정도의 대규모 도로 리모델링은 본 적이 없다 싶을 정도로 호텔부터 펍스트리트까지 거리가 꽤 되는데도 문 앞서부터 그냥 펍스트리트 갈 때까지 다 비포장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거리도 아마 저의 2번째 시엠립 방문기, 그러니까 영상 시리즈로는 처음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거리인 것 같은데 사실 당시 도로가 깔렸다 하더라도 지금의 모습처럼 시엠립이 정갈하고 쾌적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방문했을 때 굉장히 놀랐죠. 하지만 당시에도 전반적인 느낌이 쾌적하고 밝고, 그래서 관광지만이 아니라 프놈펜보단 살기 좋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좀 제가 한적한 생활에 워낙 익숙해져서요. 저는 원래 평생을 대도시에서만 산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8차선은 될 커다란 공항로는 물론이고 이렇게 이면 도로까지도 당시에는 온통 파헤쳐 놓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때 아예 작심하고 시엠립 리모델링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 시엠립 펍스트리트 인근의 특징 중 하나는 이 냇물 수준의 강이 시내를 가로질러서 길게 흐릅니다. 그래서 도시가 강에 의해 양분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래서 경관이 좋습니다. 어쨌든 물이 흐른다는 건 좋은 일이니까요. 앙코르와 단체 투어를 트립어드바이저에서 예약을 했고요. 가격은 쌌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당시 계약을 하면서도 코비드가 한창이고 관광객은 씨가 말라서 아예 유령 마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한 18달러인가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18달러에서 $30까지는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티켓을 예매를 했죠. 그리고 도착 이제 이튿날은 미스 케첩이 다녀왔는데 동생 오토바이를 가져왔더라고요. 제가 모터를 렌트를 할까 그랬더니 동생 오토바이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흘째는 시내 관광을 부탁하니까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렇게 모터가 서서 수리점에 갔습니다. 지금 모터를 끌고 가는 쪽 우측이 강입니다. 그러니까 펍스트리트를 기준으로 하면 펍스트리트에서 이 강이 보이거든요. 냇물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아무튼 보이는데
펍스트리트에서 강 쪽으로 걸어 나온 다음에 오른쪽으로 그냥 쭉 달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좋기 40분에서 1시간 정도 쭉 달려갔거든요. 근데 뭐 계속 강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는 갔을 텐데 뭐 워낙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아름답지 뭐 환상의 드라이브였습니다. 수리점이 과연 가까운 데 있으려나 생각했는데 이 캄보디아에는 모터 고치는 데는 꽤 많아서 인적 드문 곳이 아니면 바로바로 뭐 인근 거리에서 대충 문제 해결이 된다는 걸 점차 깨닫게 됐죠. 뭐 워낙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아름답지 뭐 환상의 드라이브였습니다. 저도 국내에서 스쿠터를 상당 기간 탔었거든요. 그래서 모터가 선사하는 그 좋은 날씨에 그 황홀한 맛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뒷자리에 타본 건 처음인데다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근 15년 만에 처음 올라본 모터는 그날 날씨, 풍광, 아무튼 인생 드라이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어딜 관광을 가면 가급적이면 모터를 빌리게 되었고 뭐 모터 뒤에 앉아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뭐 이걸 유튜브에도 올려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튜브를 제작하게 된 겁니다.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게 달리더니 조그만 산을 오토바이를 타고 오르더라고요. 약간 가파르기도 한 측면도 있었으나 뭐 산은 그다지 크지 않았고 남산보다 훨씬 작은 뭐 동네 언덕 정도 됐다고 해야 하나? 근데 뭐 높이는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오르면서 산 중턱에서도 아이폰으로 촬영하고요. 당시만 해도 제가 뭐 이걸 유튜브에 올릴 생각을 안 갖고 있어서 전적으로 아이폰으로만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앞이 탁 트이고 이 나라는 원래 평지만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러한 산에 오르니까 전망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산에서 사실은 앙코르와트 방문을 앞두고 앙코르와트가 예사롭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 일종의 이걸 피라미드라겠죠?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산의 정상에 올라오니까 딱 봐도 사원이 있더라고요. 스님들도 보이고요. 근데 뭐 한적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것은 마을 사람들이 뭐 자주 오는 곳이기도 한 모양인데 관광지라고 하기엔 뭐 이런 피라밋이 뭐 많은 건 아닌데 여기도 처음 딱 볼 때는 뭐 일종의 경외감이라고 하나요? 이거 뭐지? 하는 좀 굉장히 뭐 아무튼 경외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그대로 들어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했습니다. 이곳을 둘러보면서 야 이거 앙코르와트 가면 어마어마하겠구나 라는 걸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습니다.
이 고대 사원 뒤쪽으로 가보니까 거기에도 이런 커다란, 이게 호수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정말 커다란 그 호수가 펼쳐져 있었고요. 바다일리는 분명히 없고요. 제가 워낙 돌아다니지 않아서 저것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 성곽 같은 건축물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앙코르와시 훨씬 멋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원의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이건 돌아오는 길입니다. 중간에 무슨 수산시장 같은 것을 하나 거쳤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간식거리를 사러 길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점상인데 여기 들렀더니 일종의 뭐 소라 종류겠죠. 소라 같은 걸 사고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일종의 뭐 주전부리들 좀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미스 케첩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단신이에요. 1m 50 정도밖에 안 되고 저렇게 헬멧 씌워놓으면 뭐 제 눈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때 모습이 문득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위생은 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분명히 부실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전날 먹고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돌아가는 길이고요. 이 돌아가면서 좀 인상적인 풍경을 많이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뭐 카메라를 상시 꺼내놓고 녹화는 하지 않았으나 이 길에서 뭐 서양 노인과 아내로 보이는 크메르 사람이 그 독일식 오토바이죠. 노인은 거동이 불편한지 옆 칸에 실려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전거 타는 사람 보이시죠? 저희가 미스 케첩이 한참 모터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옆에서 한 10대 팀이 뭐 전지훈련을 온 건지 아니면 그냥 취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저희를 가뿐하게 추월을 해버려서 한참 웃기도 했습니다. 모터 여행이 아니었으면 좀 누릴 수 없는 뭐 색다른 구경이었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푸르고 밝고 옆에 점포들은 뭐 볼 것,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볼 것은 전혀 없으나 굉장히 여유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평화로워요, 무엇보다도. 그렇게 온종일을 달리고 거의 어둑어둑 할 때쯤 드라이브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는 펍 스트릿 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데 여기도 꽤나 보수적인 동네다 보니까 2차 방문 때 가보니까 길거리에서 온통 사람을 마주치더라고요. 아는 사람을. 그 펍 스트릿을 놀러 가니까 아는 사람을 한 길거리에서 한 10블락 정도 걷는데 한 대여섯 명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은 사람하고 저랑 당시 뭐 그곳을 가다가 이제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친척도 많고 그러니까요. 토박이다 보니까 아무튼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펍 스트리트가 일종의 활락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다음날 CM립 사원에 가서도 아버지가 CM립 사원에서도 일하고 계시고 거기가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 가게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혼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강이 쭉 이어집니다. 그러면 강 주변에 이렇게 나무가 무성하고요. 그래서 뭐 그냥 푸르르면 멈추질 않습니다. 저의 다른 이 미스 케첩의 집이 있는 곳을 방문한 영상도 있는데요. 그닥 관심을 못 끌었으나 압사라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진짜 저한테는 인생 멍 때리기가 되었던 나름의 아름다운 호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시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냥 이런 길을 막연히 나가다 보면 이제 왼쪽으로 펍 스트리트가 나오죠. 30분은 넘었고 뭐 1시간은 안 됐던 거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모터를 안전하게 뭐 한 시속 35에서 40km 정도만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도 30-40분은 넘었고 1시간은 채 안 됐던 걸로 지금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꽤 오래된 일이라서요. 여기는 저렇게 아줌마들도 뭐 잘 타고 달리고요. 이번에 갔을 때는 이 강에 물이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작년에 비가 거의 안 온 것 같아요. 그것도 기후변화인 모양인데 여기 하루에 한 번은 꼭 비가 왔었거든요. 제가 3년 반 전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근데 여기도 가물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달에 갔을 땐 강물이 거의 말라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계 사회라서 그런지 여자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뭐 수줍음 타는 사람도 많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여자들이 다 나가서 일을 합니다. CM립 같은데 뭐 특히 마사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CM립은 뭐 특화된 곳 아니면은 뭐 더티 마사지를 받는 데는 뭐 거의 없다고 저 미스 케찹은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대도심으로 나가면 뭐 그거 무력이 왕성해지다 보니까 뭐 퇴폐 마사지도 많고 그렇긴 하겠는데 여기는 뭐 굉장히 동네 자체가 저의 다른 영상을 보셔도 되겠지만 그 CM립에 있는 한 시장을 방문했었거든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푸놈펜보다 훨씬 밝습니다. 제가 느낀 바는요. 사람들도 더 소박하고요. 이런 데도 보면 뭐 중국 식당도 많고요. 이 차이나 머니인 걸 그냥 좀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원래 캄보디아 그렇게 여력이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모든 길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식당들 보면 뭐 상당히 괜찮네, 서양식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나중에 도로까지 새로 깔린 걸 가서 보니까 참 도로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군요. 완전 뭐 초1급은 아니라 해도 1급이면 세계 수준급으로 보더라도 뭐 굉장히 괜찮습니다. 결국 뭐 공사는 다 상해 이런 데서 세계 1급 도시들을 건설하는 회사들이 지은 걸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또다시 다리를 건넙니다. 그러니까 강이 흐르죠. 그리고 저게 신발 가게였고 워낙 고생을 해서 제가 신발 2벌 사줬습니다. 뭐 저것들이 한 25달러 하던가요. 그리고 아까 그 장터에서 구매한 먹거리입니다. 볶음밥과 뭐 크메르 아무튼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먹었고요. 그리고 다음 날입니다. 드디어 앙코르와트로 가게 됐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기대가 막대하게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전날 그 산에 있는 아마도 이 사람들의 눈에는 후줄근한 그 사원을 다녀온 다음에 그 엄숙함에 충격을 받아서 앙코르왓에 대한 기대가 한껏 부푼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는 이 사람들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진짜 환불 받기도 좀 쉽지 않을 테고 아무튼 미국 사이트에서 기록을 했으니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안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왔습니다. 그리고 막상 타보니까 저희가 유일한 고객이었습니다. 근데 뭐 금액을 따지고 볼 때 이 두 사람이 하루 인건비가 나오나 싶었어요. 그 정도였는데 뭐 아무튼 팁을 많이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앙코르와트 전경입니다. 와, 창연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뭐 얼마나 오래된 건지 탁 눈에 안 들어오니까 뭐 파리의 5층짜리는 아니래도 그런 창연함이 딱 느껴졌습니다. 뭐 해자도 장난이 아니고요. 오사카 성 따위는 뭐 높기만 하죠. 그것도 뭐 제가 열심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도요토미 히데요시 따위는 짝도 안 되던 그런 왕국이었던 거죠. 그냥 이것만 봐도 놀라운데 이 안으로 들어가면 솔직히 기절할 정도입니다. 저는 1990년대 초에 멕시코 칸쿤 인근에 있는 치첸-이짜라는 그 피라미드를 가봤거든요. 제가 2년 동안 앙코르와트를 안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치첸-이짜 같은 피라미드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무식하게도. 그 치첸-이짜도 가보면 뭐 사실 뭐 대단하긴 한데 아이고 이거랑은 뭐 당시에 하도 덥고 멕시코니까 굉장히 덥죠. 뭐 캄보디아도 더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무게차라도 타고 돌아다니나 물어봤더니 아니랍니다. 당시 치제니사에는 무게차도 없어서 그때 햇볕을 돌아다니면서 생고생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돌덩이 보러 갔다 왔다는 기분밖에 안 들었는데 앙코르 와트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냥 예술품이에요. 루브르 따위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 최대의 박물관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입니다. 왜 이곳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이라고 얘기하는지 피부로 느꼈습니다. 저는 원래 좀 게으른 체질이라서 어떤 관광객으로서의 자격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서 뭐 역사적 관점에서 뭘 바라본다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풍경이라든지 이런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 그냥 스냅샷 몇 장 정도 찍는 정도였는데 와 여기는 뭐 로마야 뭐 다양한 구경거리가 많고 그렇지만 그 뭐 유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야 아휴 대단합니다. 아마 제 평생 촬영은 물론이거니와 뭐 사진도 제일 많이 찍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저 가이드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도 제가 만나본 결코 많은 사람을 안 만나봤지만 영어를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물도 굉장히 좋고 나이도 50대라는데 가이드라서 워낙 건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뭐 자기가 옛날에 미군 장군 통역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기가 대학에서 강사로 나간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뭐 파노라마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는데 지금 그걸 다 제가 실수로 소실을 했습니다. 벽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번에 하고 돌아다니는데 한마디로 완전 게이 가이드였죠. 저기는 뭐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곳이었던 것 같고요. 당시 미스 케첩은 뭐 여기를 하도 많이 와봤을 테니까 카메라 들고 찍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여기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조각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조각상이 수천 개가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게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그 조각품으로 손에 꼽히는 모양입니다. 미스 케첩이 셀피만 찍다 보니까 이걸 다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포트레이트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가이드 아저씨는 거의 코미디언 수준이었습니다. 가이드 아저씨의 친구인 모양인데 코미디언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 당연히 결혼식 촬영도 많이 하러 오는 모양인데 저도 이때 뭐 카메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카메라 촬영 솜씨가 없어서 흔들립니다. 이 사진도 다 가이드가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에는
제주도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최고의 사진 작가라고 했는데 이 아저씨 사진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지금 그나마 이런 사진이라도 건질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옛날에 그 제주도 가면 뭐 포즈라든지 뭐 포즈는 강요를 안 하더라고요. 가면 뭐 운전기사 아저씨들이 포즈도 강요하고 그랬었는데 여기는 뭐 그런 건 없고 사진 찍는 스팟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날처럼 많이 걸으면서도 투덜투덜 안 했을 만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아름답고 경이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 케찹이 치마를 걸치고 있는데요. 처음 나갈 땐 반바지를 입고 나갔어요. 뭐 반바지도 그냥 얌전한 반바지였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 해서 저 아래에 있는 긴 치마를 여기에 입장하기 전에 가서 인근 매점에 가서 5달러 가지고 뭐 사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가 뭐 특별한 공간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일정한 위치에서 내 가슴을 두드리면 일종의 종 같은 게 울려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벗어나도 안 되고 그러는데 가슴을 두드리면 어떤 그런 소리가 들리는지 은은한 종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약간은 좀 황당했습니다. 그러면 저 때도 분명히 일종의 과학이 존재했던 것 아닌가 싶거든요.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분은 저 가이드는 정말 성실하고 그 자국 문화에 대한 상당한 자긍심을 갖고 설명해 주시는 분이었어요. 아주 좋은 가이드를 만났습니다. 영어 가이드가 괜찮으시면 저분 연락처를 제가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하나 찾아서 링크를 걸어둬야겠습니다. 저렇게 열정적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래도 저 두 사람이 자동차까지 끌고 나와서 나를 서비스해 주는데 하루 인건비가 10달러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20달러를 쾌척했죠. 여기선 20달러면 큰 돈입니다. 20달러를 쾌척해 줬더니 20달러짜리 보는 순간 경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진국에서 갔다 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팁을 후하게 주는 것은 뭐 어떤 분들은 버릇 나빠진다 이러는데 그건 좀 과한 표현이고요. 저는 아무튼 이날 두 분이 나타나 준 것만 고마워서 20달러를 줬어요. 그리고 두 분이 경악하는 표정을 보면서 그래도 외국 사람들이 여유 있는 외국 사람들이 가면 팁은 좀 후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차를 운전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일은 이분이 다 하시는 거죠. 근데 나중에 뭐 얘기하는데 똑같이 나눠 가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아무튼 뭐 그런 나눠 갖는 문화에는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친구한테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저보고 가이드께서 위치를 가르쳐 줘서 찍은 것들입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본 날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순차적으로 찍은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아마 아침 일찍 픽업으로 와서 8시에 왔으니까 9시부터 한 점심시간 빼고 하더라도 한 최소한 4-5시간은 걸어 다녔거든요. 뭐 거의 2, 3시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하고 다른 사우나 한 곳을 더 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일종의 회랑인데요. 여기 들어가서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긴 복도거든요. 100m 될려나? 근데 이런 그림이 이게 뭐 컴퓨터로 복붙하는 것도 아니고 저 그림 하나하나가 다 손으로 조각을 한 건데요.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이런 거 멕시코에 있는 그 마야 문명의 최소한 제가 가본 곳에서는 이런 건 턱도 없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저 조그만 그림들이요. 여기 들어가서 사실 거의 뭐 경악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 예술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돌을 얼마나 잘 다루기에 영상 어딘가에 나올 텐데 이 회랑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사진을 다 유실을 했는데요. 저 끝을 돌고 이 사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저것보다 아름다운 여신상이라든지 뭐 여왕이겠죠. 그런 것들이 질비합니다. 질비해. 그러니까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었고요. 저는 힘이 들어서 이거랑 또 하나의 사원만 방문을 하고 왔거든요. 그래도 다 그나마 이게 남아서 다행이지, 이 회랑의 사진이 남아서 다행이지, 곳곳에 예술품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고 그 다음에 또 놀랐습니다. 직접 꼭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또 한번 가서 아니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곳을 더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어차피 이건 와서 보셔야 할 것이니까 그나마 여기서 멈출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